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세간에서 말하는 조국 사태, 조국 교수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함으로 인해 생기는 갖은 파장이 전혀 수습국면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야인사 장기표 대표를 모시고 몇 말씀 나눠보죠. 자,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를 전체적으로? 네. 예, 저는 조국 씨가요. 예. 이 문재인 정권을 처참하게 몰락해 하는데 네. 아주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조국 씨는 그동안에 네. 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세였습니다. 막강한 실세였습니다. 예. 사실 그 사람의 직위는 네. 청와대의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지만 예. 사실 어찌 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네. 그 특별한 신임을 받음으로써 이 비서실장을 능가하는 예. 그런 권세를 누렸고 네. 더욱이 또 뭐 저는 이 사실 이런 이 말이 나오는 그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뭐 차기 뭐 대권주자 뭐 이런 말 예. 나왔으니까 예. 그 정도의 실세입니다. 예. 다른 비서관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예. 알고 거기다 또 여기다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국 씨는요 혼자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애국적인 척 예. 혼자 다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요 지금 드러난 거는 그 정반대의 모습이 예. 너무 정난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까도 뭐 계속 나온다 하더니 예. 그렇게나 나오는데도 또 뉴스 보면 또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예. 얼마나 정말 이 국민들의 반 정의로 예. 또 반양심적인 예. 반도덕적인 사람을 실세로 계속 등용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조국 씨로 말미암은 문재인 정권의 타격은 굉장히 심각하리라고 보고 특히 여기다가요 예. 그 딸아이 문제 아니습니까? 예. 딸아이가요 시험 한 분 안 치고요 예. 대학원 뭐 의과 대학원까지 시험 한 분 안 치고 이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선우에도 예. 지금 뭐 굉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끄러운 선배 중에 조국 씨가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금 이 부끄러운 서울대학 선배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눠보니까 장 대표님도 그 조국 교수의 서울법대 선배 아니신가요? 예, 제가 선배입니다. 예. 근데 부끄러운 후배를 두신 셈이네요. 사실 부끄러운 후배죠. 네. 근데 이 조국 씨는 정말 저는 이 조국 씨 사태를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았었나 싶은데 지금은 제가 정말 분노에 맞지 않는데요. 현재의 드러난 사실보다도 네. 지난날 그가 이런 추악한 삶을 살면서도 온갖 큰 소리 다 쳤지 않습니까? 예. 또 제가 분노에 맞지 않는 것은 그 큰 소리 치는데요. 이른바 이 저는 뭐 좌파도 아니라고 보지만 이른바 이 진보 성향의 대중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우상으로 떠받들었습니까? 근데 제가 또 정말 우려하는 것은 과연 조국 씨의 이러한 추악한 모습이 이제 드러났으니 이 사람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좀 바뀔지 약간은 의심스럽습니다. 약간은. 예. 말씀이 나온 김에 강남 좌파는 뭡니까 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평소에 네. 이 조국 씨를 강남 좌파의 전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의 진짜 이 강남 좌파의 전형성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너무. 지금 그 강남 좌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살기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거기다 또 부도덕한 행위도 해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겉으로는요 아주 진보연하는 즉 좌파연하는 즉 빈곤층을 위하고 정의롭고 애국적이고 양심적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분이 조국 씨가 강남 좌파의 전형적인 모습을 저는 다 드러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조국 씨가 상당히 그 고위직을 맡았었고 실세로 행세했는데 그런 비리가 왜 그렇게 덮여 있었습니까? 언론이 상당 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근데 한꺼번에 터뜨리는 건 뭡니까? 그전에는 뭐 겁이 나서 못 터뜨리는지 아니면 왜 안 터뜨리고 있었죠?
근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알고도 안 터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점은 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이 드러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았지만 조국 씨 같이 살다 보면 당신 딸은 자녀분들이 자녀가 어떠냐 하다 보면 우리 딸은 뭐 어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또 다른 알기가 어렵잖아요. 학교 문제 이런 거는. 근데 이번에 저는 그래서 이 조국 씨가요 청와대에서 이제 수석 비서관에서 장관으로 나왔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볼 때 조국이가 이제는 밀려나는구나. 사람들은요, 언론에서는 조국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복심인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관 시키는 모양이다. 또 여기다 또 뭐 좋게 말하는 사람, 언론에서는 또 뭐 검찰 개혁을 완성할 자로서 법무부 장관을 기용했다 하는데 저는 조국이가 밀려나는구나. 왜 그러냐? 조국이가 저렇게나요 대통령의 신임을 독차지하면서 그것도 또 자기가 볼 때는 같이 얘기해보면 다 별 짱치 않습니까? 설쳐서 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밀려나가지고 또 그 중에 이게 청문회 가면 박살 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은 사람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이번에 조국이가 밀려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 더 보태는데 이 강남 좌파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여기요 정의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의당이요 거의 노 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노 코멘트가 아니죠. 청문회를 지켜보겠다. 이 정의당 이 사람들은요 조국 이거 드러난 데 대해서 아직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요 좌파의 우리 사회에서 저는 이들을 좌파라고 보이도 않습니다. 진보라고 보이도 않아요. 구시대적인 진보는 수구입니다. 수구. 그러나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정의당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 좌파 내지는 진보 아닙니까? 이게 이 땅의 진보입니다. 또 당명이 또 정의입니다. 너무너무 정의와는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요. 데스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떨어질 사람들 노트 지적하는 거. 그 정의당에서 데스노트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제목에다 큰 기사로 정의당 마침내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 이래. 지금 와가지고 소명 자료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조선일보도요. 정의당 이때까지 반정의적으로 조국이 사건이 이렇게나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색이 진보정당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당명이 정의당이 이때까지 그냥 우리는 청문회 때까지 보겠다 하는 그런 놈들의 기사를 써주면 됩니까? 그게 뭐 아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언론이요 명색이 조선일보가 그럴 때 이른바 뭐 우파 언론의 대표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정치 수준이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른바 전 이 자유우파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맨날 자유우파라 그래요. 자유우파는 시대착오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하도 좌파 짓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좌파라고 보이도 않습니다만은 이 자유우파 진영은 반성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만 욕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문재인 정권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이겼다 하더라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만 교체하면 뭐합니까? 더 엉망진창이 정권이 들었으면 그래서 요즘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통합을 논의한다더라고요. 썩은 사람들끼리 여기 썩은 거하고 저기 썩은 거하고 갖다 붙이나 놓으면 뭐 더 썩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통합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저는 이 문재인 정권 퇴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이 진보정당, 정의당 이런 게 마치 뭐 이 기존의 보수 정당을 대체할 정당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전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의당을 나무라시니까 연전에 자꾸 하신 노회찬 의원 그 5천만 원권으로 자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난 거 아닌가요? 그럼요. 노회찬 씨는 사람이 반듯한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죽었죠. 그러나 저는 그래서 충분히 정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개인적인 양심의 차원에서 보면. 그러나 정치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되죠. 자살을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노회찬 씨의 그런 그 심성,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지만 그러나 정치 사회적으로는 절대로 칭송받을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왕 대권 구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대권 구도라고 그럴까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조국 씨는 이제 그런 후보에서 탈락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 조국 씨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죠. 그런데 이왕 물었으니까 이 조국 씨 같은 사람이 앞으로 뭐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히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다더라. 또 그 이후로 또 얼굴이 잘생겼다. 뭐 엘리트 코스다. 내가 첫째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공부 잘하는 우리 박선배도 마찬가지지만 그 머리 좋다 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어울려 안 봤습니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거는요. 나이 한 24살 때까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거고 대학 좋은 데 들어간 거는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도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5, 60대 되면요 학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학벌로 따지면 남 못지 않은데 만나보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한 4, 50대 넘으면 학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하지 학벌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이요 뭐 서울법대 나오고 뭐 서울법대 교수라고 해서 또 대통령 됐으면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럼 더욱이 얼굴도 잘생겼고 해서 뭐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다. 얼굴 잘생긴 사람이 국정 운영을 잘합니까? 아니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 국민들은 진짜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국 씨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도자감을 잘못 보았는지 하는 것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하신 건 아니고 그럼 조국 씨는 제쳐놓고 그 후에 나머지 후보들 중에 누가 그러면 대권 가도록 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말을 해야 돼요.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지금은 아무튼 그래도 이 박원순 씨나 또 이재명 씨나 또 유시민 씨나 또 뭐 김부겸 씨나 이런 분들이 여권의 주자 반열에 지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씨는요? 저는 이낙연 씨는 아니라고 보죠. 왜 그렇게 보시죠? 이낙연 씨는 이제 뭐 국무총리고 또 다른 사람이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낙연 씨가 내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내놓을 게. 그래서 저는 이낙연 씨는 지금은 저 여론조사상 1등이라는 건 국무총리고 또 호남 사람의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된다고. 그 야권도 말씀하신 거에 좀 진단해 주시죠. 누가 후보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참 저는 지금 현재 야권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이고 제2야당은 바른미래당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후보가 나와가지고는 이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실정을 하더라도 저는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자유한국당,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도 탄핵당한 겁니다. 근데 탄핵당했는데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야권,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중심의 후보를 내세워서는 여당에 못 이기고 또 하나는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참 이 말로가 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원순이가 되든 예를 들어서 박원순이가 집권하든 이재명이가 집권하든 누가 집권하든 문재인 씨는 앞으로 곤란해집니다. 왜? 딱
이번 총선이 끝나고 대선 행보로 들어가면 예. 이 여권 대표들도 대선 예비 주자 후보들도 예. 전부 다 그냥 문재인을 비판할 거고 실제로 또 집권하면 아마 야당이 집권하는 것보다 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조국 사태는 어떻게 진전될 거예요?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는 조국 교수가 자진 사퇴하는 경우,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해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그런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딱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는데요. 예. 임명을 하면 네. 하는 대로 더 빨리 끝납니다. 이 정권이 더 어려워지고 또 안 해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데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바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국에 대해서 어제 어디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조국이 뭐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가 바보다 이겁니다. 조국이는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도 저는 바보이기 때문에 저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바보는 더 자기가 죽을 짓을 찾아서 하는 거니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지표 대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